들으시는 이 이야기 절대 밖에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공식 기록에도 없고 양쪽 다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TV입니다. 이 채널은 뉴스에 안 나오는 진짜 이야기,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이미 칼이 다 나와 있는 곳들, 그 이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까지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거슬리는 빛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남쪽 얘기도 아니고 북쪽 얘기도 아닙니다. 둘 사이 경계에서 사라진 한 남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드러나는 진짜 얼굴. 반전은 맨 끝에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날 새벽 눈이 그쳤습니다.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km 올라간 작은 마을.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 정전협정 직후에 존재하던 초소가 공식적으로는 철거 완료 처리된 장소.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옮긴 적 없습니다. 그냥 문만 닫았을 뿐이죠. 안 쓰는 창고처럼. 남자는 그 마을 창고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 귀는 이미 얼어서 빨갛게 찢어졌고 손등의 피는 얼어서 더 이상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1시간 전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북에서 그를 쫓아오고 있었고 남은 그를 받아줄지 말지 아직 결정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뭔가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가슴으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군용 방수 덮개로 싸져 있었고 같은 군용인데도 한국 사람이 쓰는 색도 아니고 북쪽이 쓰는 색도 아니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위장 패턴. 군에서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건 공식 납품 물품이 아니라 특수 공작 전용이라고 부르는 쪽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식이 아니고 비공식. 나라가 했다면서도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들. 그의 이름은 리철. 적어도 북쪽에서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리철이라고만 부르면 곤란합니다. 그건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나중에 드러난 이름은 전혀 다릅니다. 우린 일단 지금은 그냥 리철이라고 부를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게 됩니다. 리철은 그냥 도망 나온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먹고 살려고 두만강 건넜다. 중국통에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애초에 북에서 남으로 도망치라고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상품인 사람이었어요. 신분, 경력, 가족사, 학력, 출신지. 전부 세팅된 인생. 그 사람은 탈출한 게 아니라 계획대로 떨어진 겁니다. 차이 아시겠죠? 우연이 아니라 임무. 그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남으로 가서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절대 의심시키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문만 열어라. 여기서 말하는 문은 실제 문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방어선, 그리고 어떤 시스템, 결국은 남쪽이 제일 목숨처럼 쥐고 있던 한 가지를 안에서부터 열어놓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남쪽은 늘 말합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북쪽도 늘 말하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둘 다 허세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진짜를 조금씩 섞어서 말하는 겁니다. 리철은 북에서 특정 기관 소속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관은 간단히 말하면 입체류 공작반이라고 부르는데 한 명을 아주 오랫동안 남쪽에 심어두고 그 사람을 통해 사람, 돈, 정보, 루트를 동시에 묶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사상이었죠. 이념.
지금은 돈입니다. 돈이 신념을 이깁니다. 돈이 사슬입니다. 그는 탈북자 위장 루트를 탄 게 아니었습니다. 남쪽 내부 사람 한 명이 그를 직접 데리러 북측 접경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남쪽에서 올라갔다고요. 이 지점에서 이미 이상하죠? 맞아요. 남쪽은 공식적으로 그런 일 안 한다고 합니다. 북쪽은요? 북쪽도 그런 일 없다고 하고요. 근데 그날 밤 이 두 나라가 한 방 안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리철은 출발 전 임무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보호를 요청한다. 너는 협조한다. 너는 정말 좋은 정보원처럼 행동한다. 처음엔 작은 걸 주고 그 다음엔 좀 더 큰 걸 준다. 그럼 그쪽은 당연히 너를 위로 올릴 거다. 계단은 너 스스로 타는 거다. 우리는 내가 올라가는 걸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알겠나? 그게 내 믿음을 진짜로 만들 거다. 여기서 이 남자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뜻인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우리는 너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너는 장기말이다. 내가 판 위에서 언제 어디로 밀려가든 그건 내가 감당해라. 우리는 결과만 쓰겠다. 그래도 그는 내려왔습니다. 왜? 이 질문 중요하죠. 왜? 애국심? 사상? 보상? 가족? 자유? 아니요. 그 답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그는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환 조건으로 온 겁니다. 북쪽은 한 사람을 남쪽에 넘겨주는 대신 남쪽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북으로 돌려보내라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쪽 사람이 누구였는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인물이라 그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K씨. K씨는 남쪽 사람입니다. 남쪽 출생, 남쪽 국적, 남쪽에서 교육받고 군 복무까지 마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완전히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진 게 아니라 북쪽으로 끌려간 거였습니다. 어떻게? 언제? 왜? 그건 아직도 비공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은 것도 조각뿐이라 정확히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추정으로 만들어서 말하면 그건 그냥 소설이 되니까 여기선 안 할게요. 이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선이 아니라서요. 중요한 건 북쪽이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 돌려줄게. 대신 이 남자를 데려가. 안전하게 살게 해줘. 우리 쪽에서 건드리지 않게 약속해. 바로 그 조건으로 리철이 내려온 겁니다. 즉, 그는 영웅이 아니라 몸값이었습니다. 사람 하나와 사람 하나의 맞교환.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리철이 남쪽에 오면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 등급이 매겨집니다. 쓸만하다, 그냥 보호해준다, 의심된다. 원래라면 그게 다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남쪽 내부에서 이 사람을 너무 빨리 끌어올렸어요. 너무 빨리. 보통은 1년 가까이 걸리는 신원 검증 단계를 몇 주 만에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특정 기관의 외곽 연락원으로 등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는 대신 내가 만나. 내가 말해. 내가 듣고 와. 이런 역할.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왜냐면 이미 남쪽 내부는 그가 뭘 들고 내려왔는지 알았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리철은 그냥 몸값으로 내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 가방. 바로 그 서류 가방 안에는 북쪽 국경 경비 일정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흔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위성으로 다 찍히고
감청으로 다 뽑아갑니다. 그런 건 요즘 가치가 떨어져요. 진짜 돈 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가방 속에는 남쪽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북쪽이 누구를 관리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돈을 댔는지, 누구를 약점으로 잡았는지, 누가 술집에서 무심코 한 말이 녹음돼서 지금은 목줄이 걸려 있는지, 즉, 북쪽의 남쪽 내부 명단이 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반대죠? 보통은 남쪽이 북쪽 내부 명단을 가지고 있고, 우린 다 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긴 반대입니다. 북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쪽 안에 다리를 심어놨고 그 다리들을 통해 다시 남쪽에 더 윗사람을 물고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물, 그 사슬, 그 도표, 그게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 그 가방이 공개되는 순간 끝장나는 사람은 북쪽이 아니었습니다. 남쪽 쪽 상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 남자는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제보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처리해야 할 위험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눈이 그친 그날, 그가 사라졌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보호 이동 중 이탈, 추적 중. 아주 단순하죠? 적어도 보고서는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빼돌려졌습니다. 누구에 의해? 바로 그를 데려오라고 승인했던 남쪽 내부 인물에 의해.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데려오라고 하더니 또 없애?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목표로 움직입니다. 북쪽은 명단을 남쪽에 터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북쪽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K씨를 돌려받는 것. 그 이후에는 우리 약속 지켰다 하고 발 빼면 끝입니다. 근데 남쪽 내부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명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그 명단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눈엣 가시들.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인사적으로 불편한 존재들. 그 명단만 있으면 너 이런 얘기했지? 너 이런 자리 갔지? 너 이런 계좌 있지? 하면서 한 번에 조용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명단 자체가 권력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면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든 묻어야 합니다. 아예 없었던 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리철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살려서 이용하려는 그룹과 이 사람을 없애서 덮어버리려는 그룹. 양쪽이 동시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남과 북이 아니라 남한에서 터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첩보 영화랑 다릅니다. 보통은 북 vs 남이잖아요. 여기는 남 vs 남이었습니다. 북은 이미 빠졌고요. 약속 끝났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하나. 그 남자 리철, 그는 누구 편이었나? 우리는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북, 남. 사람들은 편을 나눠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건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가방 자체에 충성했습니다. 그 사람은 훈련받을 때부터 이렇게 주입받았습니다. 너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다. 너는 시스템을 믿는 것도 아니다. 너는 기록을 믿는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기록은 팔 수 있다. 기록은 흥정할 수 있다. 기록은 협상이다. 살아남으려면 기록을 쥐고 있어라.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나옵니다. 그날 새벽 폐초소 창고 안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가방을 끌어안고 있던 그 남자.
그 가방 안에는 명단 원본이 없었습니다. 남쪽 내부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그 순간 누군가는 이걸 깨달았어요. 잠깐만. 원본이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왜 싸우는 거냐? 그 남자는 이미 하루 전에 원본을 넘겼습니다. 근데 어디로 넘겼느냐가 문제죠. 북으로? 남으로? 아니면 제3국 외교 채널로? 아니요. 믿기 싫으시겠지만 그는 그걸 민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 군인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고 정보요원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보호도 없는 그냥 한국에 사는 한 평범한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협박용으로. 당신들이 날 없애면 그 사람이 공개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가 지킨 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존 장치였습니다. 남쪽은 그 사람을 찾으려 했고, 다른 한쪽은 그 사람을 없애려 했고, 북은 이미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남자는 전혀 다른 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살 길.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조용하게 묻히고 다들 모른 척하고. 근데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민간인, 그러니까 원본을 받은 그 일반인이 누구였는지가 뒤에서 밝혀졌거든요. 그 사람은 K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북은 K씨를 돌려보냈다고 했죠? 남쪽 문건에는 귀환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죠. 서로 악수하고 가른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는 K씨는 안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국경까지 왔다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명단 전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약속 지켰다. 아니다. 내가 안 지켰다. 우린 받았다. 우린 넘겼다. 문서만 맞추면 돼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사람은 지워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은 없었다.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 요원은 없었다. 그 자료는 확보된 적도 없고 우리 내부의 부적절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은 지금 두 나라 모두가 원하는 결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 책임도 없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 왜 그 이후로 특정 기관 간 인사 이동이 한 달 사이에 갑자기 크게 바뀌었을까요? 왜 실무자 몇 명이 해외 파견 형태로 조용히 빠졌을까요? 왜 몇몇 이름이 언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졌을까요? 왜 어떤 정치인의 과거 후원 계좌가 그 시점 이후로 다시는 언급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왜 리철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름을 말할까요? 북쪽은 그를 리철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그를 이명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 우리 사람 아니고 민간 협력자였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의 신분이 3장 이상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도구라는 뜻입니다. 필요하면 있는 거고 불편하면 없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북에서 스파이가 내려왔다 같은 옛날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을 두고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서로 손 안 대고 뒤에서는 같이 돌려 쓴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충성도 아니고 애국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교황가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공개된 재판 기록에도 없고 뉴스 화면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어느 쪽도 부인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일수록
그 이야기에는 진짜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 계속 다뤄도 될까요?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윤호TV를 지켜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계속해라. 그 한 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이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 다 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아직 완전히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걸로 여전히 누군가의 목을 쥐고 있습니다. 윤호TV였습니다.